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삶 힐링 라이프 채널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폭탄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배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축 처진 뱃살, 퉁퉁 부은 허벅지. 그리고 아침마다 무겁게 느껴지는 눈꺼풀. 혹시 이것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나이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꼬집으며 한숨 쉬던 그 두툼한 살덩어리들은 사실 지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공격하며 결국에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썩은 독소 덩어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이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이 끔찍한 몸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다시 20대의 활력을 되찾는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50년을 누구보다 가볍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전보다 밥은 반 공기로 줄였는데 배는 더 나옵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을 해도 몸무게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몸이 붓고 여기저기 쑤시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린 턱선과 불룩 튀어나온 아랫배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글픔에 젖기도 하고 멋진 옷을 사러 갔다가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온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6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찝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는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여러분. 혹시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쥐기 힘드신가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마치 젖은 솜니부를 덮고 있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이것은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성염증과 림프 정체로 인한 부종. 즉 가짜 살이 당신을 잠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굶어서 살을 빼려고 한다면 당신의 몸은 기근 상태로 착각하여 더욱더 지독하게 지방과 수분을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뇌를 10년 젊게 만들고 이 지독한 부종을 단 일주일 만에 빼내는 결정적인 한 동작을 공개할 테니 절대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증가하는 체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 조직 내에 축적된 염증성 수분이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의 노화연구소에서도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과 염증, 물질이 채우는 근감소성 비만이 시니어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 역시 한국인의 경우 50대 이후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림프관을 막아 퉁퉁 붓는 현상을 비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그 지긋지긋한 뱃살의 정체는 사실 지방 반, 그리고 림프관이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한 하수구 찌꺼기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진동하며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림프라는 하수구가 막히면 독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은 그 염증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여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퉁퉁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의 의학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쌩쌩하던 내 몸의 하수구가 나이 들면 이렇게 꽉 막혀버리는 걸까요?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펌프의 고장에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어서 전신을 돌지만 우리 몸의 청소부인 림프액은 펌프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일 때 그 압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자연 소멸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펌프질이 약해지고 펌프질이 약해지니 쓰레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올라와야 할 체액들이 하체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쥐가 나고 밤마다 저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신장에게 소금을 배설하지 말고 붙잡아 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떡이나 국수빵을 즐겨 드시는 시니어분들은 몸속에 소금물 탱크를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금물 탱크가 바로 여러분의 뱃살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단계만 따라하시면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고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쓰레기 배출 호흡법입니다. 우리 몸 림프절의 70% 이상은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복부 깊숙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횡격막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3초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을 오므리고 7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배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끝까지 쥐어짜듯 내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호흡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번 그리고 잠들기 전 10번만 해보십시오.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복부의 거대한 림프 탱크를 마사지하여 밤새 쌓인 독소를 청소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Y존 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사타구니 안쪽 팬티 라인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는 Y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하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노폐물이 모이는 거대한 관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처집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양손을 오목하게 계란 쥔 것처럼 만드시고 사타구니 안쪽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50번씩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주세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막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탁 위에 소염제 먹기입니다. 붓기와 염증을 빼는데 탁월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늙은 호박과 팥 그리고 율무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 낳고 붓기 뺄 때 호박 달인 물을 드셨던 것은 정말 과학적인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려 먹기 힘드시다면 밥을 지을 때 팥이나 율무를 한 줌씩 섞어서 드십시오. 팥의 사포닌 성분과 율무의 이뇨작용이 몸속에 고인 썩은 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 줄 것입니다. 단몸이 너무 차가운 분들은 율무를 볶아서 차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 특히 라면이나 칼국수 국물은 독소 그 자체입니다. 딱 2주일만 국물 요리를 끊어보십시오. 아침에 얼굴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후 공개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종아리 근육을 심장처럼 뛰게 만드는 기적의 운동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4번째 단계는 바로 제2의 심장 깨우기 즉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혹은 버스를 기다릴 때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을 한 번에 20회씩 하루에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 밑에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액을 강력하게 심장 쪽으로 쏘아 올려줍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전신의 순환이 뚫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신 64세 김모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회원님은 평생을 통통한 체형으로 살아오셨고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을 빼라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김 회원님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리한 운동 대신 오늘 말씀드린 호흡법과 Y존 치기, 그리고 저녁 식사 때 국물 먹지 않기 3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딱 한 달 만에 허리 둘레가 10cm가 줄어들었습니다. 몸무게는 4kg이 빠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10kg 이상 빠진 것처럼 슬림해지셨습니다. 꽉 끼어서 입지 못했던 바지가 헐렁해져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김 회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뚱뚱한 줄 알았는데 그냥 부어있던 거였네요.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이제 와서 무슨 관리를 하냐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배를 두드리시고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석이 아니라 활기찬 여행지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이살은 나의 훈장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적신호이자 독소 덩어리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퉁퉁 부은 가짜 살을 걷어내면 그 속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건강한 여러분의 진짜 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